대화 만점 14번째 이야기. 잠들기 전 소근소근. 자자 얘들아, 이제 그만 눈 좀 꼭 감아. 눈. 얼른 안 자면 너희 키 안 큰다. 어른이 되면 잘 때가 가장 행복한데 우리 애들은 대체 왜 안 자려는 걸까요? 살면서 만나는 모든 대화 고민을 들어드리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대화 만점입니다. 저는 정지찬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이윤정입니다. 네, 올빼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특별 손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면서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환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엄마 멘토라는 닉네임으로 한 10년 넘게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이제 2013년에 김영사에서 배짱 엄마의 착한 육아라는 책을 내기도 한 송선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그 송선영님의 그 블로그 글들을 이렇게 좀 많이 봤었어요.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서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영광입니다. 네. 저는 너무 놀랐어요. 네. 그 새 아이들 키우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부지런히 글을 쓰고 계신지 부럽기도 하고 지나간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네. 좀 사춘기 시절 때 그런 기억들을 남기셨잖아요. 그때 안 남길 수 없어서 남겼어요. 몸부림의 기록으로. 네. 네. 근데 블로그에서 이렇게 접하다가 이제 책으로도 또 이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책을 나중에 또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이들을 많이 키우신 분들은 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내던 당시에는 이제 뭐 첫째는 좀 한 6살 정도 컸지만 막내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시기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나서 내가 많이 키웠다라고 할 나이가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정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나왔던 임신 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일단 그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까지, 그러니까 1년 이후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안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권유를 드리는 것도 제가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책을 쓰던 당시에는 이제 돌까지로 딱 한정을 해서, 그래도 돌 전까지는 거의 모든 애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네. 말을 못 하고 뭐 하는 루틴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좀 한정을 해서 썼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제 책이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민망합니다. 이 책 제목이 정말 궁금했어요. 배짱 엄마의 착한 육아라고 제목은 사실 저보다도 이제 출판사에서 지으셨는데 근데 제가 이 궁금했던 게 배짱이 배짱이의 얘기인지, 그렇죠. 이렇게 게으름 아니면 피우고 그 배짱도 있고 배짱 있는 일본지.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휩쓸려가지 않는 그런 이제 코드를 배짱 좀 있게. 담은 배짱 있게 건데, 느낌이 더 강하네요. 이제 독자분들한테 어필이 얼마나 됐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육아라는 것도 사실 당시로서는 그렇게 잘 팔리는 그런 트렌드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뭐 전투 육아, 군대 육아 뭐 이런 류의 맞아요. 코드가 더 많이 공감을 얻고 통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그 책 있어요. 닥치고 군대 육아.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책도 되게 필요한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제목만 봐서는 상당히 뭔가 모범적일 것 같고 이런 인상을 좀 담게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그 착하다는 그 의미가 출판사에서 왜 붙이셨는지는 제가 저자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엄마의 그 고집 그런 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듣는 얘기를 그냥 들어서 내가 소화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이한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나에 대해서도 알고 내가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착하게 육아를 해보자라는 그런 코드를 담고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 책을 내던 당시에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이제 돌까지로 한정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또 큰아이가 6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이고 이제 막내가 이번에 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이니까 아마 이제 이 책과는 또 다른 얘기를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오늘 그 엄마 멘토님을 모신 그 이유가 들어 있어요. 저는 이제 더 늦게 아이를 낳고 그 선배님이시잖아요, 육아 선배님. 네. 근데 항상 이 엄마 멘토의 블로그나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엄마가 행복한 육아가 아이에게도 정말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항상 와닿았거든요. 그걸 엄마들이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 공감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막 어떻게 뭐 스트레스를 풀 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또 네. 블로그에 보면 대화록이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게시판이.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 기록들이 진짜 지금 나누는 이야기까지도 초등학교가 된 아이들까지도 네.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오늘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소개도 좀 해주세요. 그 거기서 이제 닉네임이 엄마 멘토. 예, 첫째를 임신 중에 만든 닉네임인데 어. 이게 제가 뭐 엄마들한테 멘토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시기였고 그냥 저는 당시에 이제 멘토 이게 막 요즘보다도 되게 초창기에 맞아, 10년 뜨던 전에. 그 그렇죠. 네.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 단어에서 이제 저는 애가 커서도 나를 이렇게 엄마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이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엄마로서 멘토로서 아이랑 같이 잘 지내고 싶다라는 이제 초보 엄마의 마음을 담아서 사실 만들었던 닉네임인데 그 닉네임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뭐 멘토가 되어주시는 뭐 그런 걸로 네. 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블로그에 육아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이제 고맙게도 이제 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민망하죠. 예. 사실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려고 그랬는데 예, 제 엄마들을 아이들한테 통해서 예, 제 아이들한테 멘토가 실제적으로 다른 엄마들에게도 멘토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중의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육아라는 게 항상 지나간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항상 절박하거든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아이가 1살이든 2살이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책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많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다뤘으면 하는 내용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작가님 네. 요즘 괴로운 일 너무 많으시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가 그거예요. 잠 안 자는 애들 때문에 힘든데 이거과 관련된 대화록이 엄마 멘토님의 블로그에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고 잠을 안 자는 아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까지 잠안 자는 해봤으면 아이. 아, 네. 모든 엄마들의 공통사항 아닐까요, 이거는? 특히 이제 엄마 멘토님의 기록에 의하면 새 아이가 전부 다 잠이 없다고 누굴 닮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읽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셋 다 사실 잠이 없는 편이고 지금도 없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학교 들어간 나이가 셋 다 됐는데 적어도 언제 자든 간에 자기가 아침에 챙겨야 될 거는 챙기게 잘 키웠어요. 네. 예. 그거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늦게 자더라도 사실 아유 그래 네가 적게 자는 거지 내가 뭐 이제 크게 뭐라고는 못한다. 이제 가끔 뭐 언성이 저도 나올 때가 사실 있는데 그래도 아침에 애들이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은 지키고 있어서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정말 2시에 잔 적도 있고 새벽 네. 2시에 1시는 기본이고 그런데 제가 또 사실 아이들을 원망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그렇게 안 잤어요. 제 기억에도 제가 예,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을 안 다녔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집도 좀 약간 산속에 있고 해가지고 네. 이제 유치원을 안 보내시니까 그냥 아침에 부담이 없으니까 7살, 6살 때 책을 보다가 6시에 자고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아침 6시요? 예, 그럼 점심 와. 먹을 때쯤 깨고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그게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제가 잠이 없었던 걸 제 스스로가 기억을 하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제가 늦게 잔다는 건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았고, 근데 저의 체질이 좀 그랬던 데다가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8시에 재운다, 뭐 8시에는 불을 다 끄고 잔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잠에 대해서 교육을 사실은 제대로 하면서 키우지를 못했어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뭐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상황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재우려고 제가 노력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늦게 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아이들을 과하게 이제 원망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아이들이 일찍 자야지 제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우는 문제는 저에게도 상당히 절박하고 네. 예, 중요한 문제이기는 했었죠. 예. 모든 부모들이 일찍 재우고 싶어하는 욕구 중에서 그게 가장 크잖아요. 재우고 나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그렇죠. 싶어서. 편안함, 뭐 자기만의 시간. 네. 근데 그 재우고 나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도 재우면서 같이 잠드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서 와, 오늘 밤도 나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대부분. 맞아요. 네. 대화록에 보니까 그 안 자는 아이한테 한번 버럭하셨다가 오히려 아이의 재미있는 말 때문에 빵 터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소개를 예. 좀 해주세요. 사실 그 일화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적어놓아서 덕분에 저도 몇 년 만에 까먹고 있다가 예, 이렇게 모처럼 되새기게 됐는데, 사실 그날은 저보다도 아이 아빠가 버럭을 했어요. 네. 앉아서. 네. 네. 근데 일부러 좀 한 면도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그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이제 저희 남편하고 같이 육아를 하면서 웬만하면 둘이서 좀 맞춰 나가자라는 그런 이제 약속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한 사람이 아이를 훈육을 할 때 그러지 마라는 거는 절대 저희는 안 했었거든요. 예. 일관되게 둘이. 그러니까 이제 혼낼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네. 예, 지켜봐 주는 쪽으로 갔었는데, 그날 이제 아이 아빠는 사실 출근을 또 해야 되니까 상당히 피곤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이제 1시 넘도록 이제 안 자고. 계속 이거 그러니까 뭐 종이 달라, 뭐 연필 달라 이러면서 이제 약간 찡얼거리고 있었던 게 이게 둘째였어요. 예, 네. 둘째가 이제 말 막 하고 좀 컸으면 한 3-4살 예, 그때쯤이었는데. 하여튼 그냥 뭐 누구나 그렇듯이 다 이제 아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라, 뭐 싫어, 앉아 이러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빨리 자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확 버럭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빠가 진짜 화나서 버럭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자야 되고 넌 잤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딱 표시하는 그 정도 선까지였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피곤하시다, 너 빨리 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자기는 혼자서 밖에서 화난 거실에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 좀 자기가 생각해도 아빠가 버럭을 한 게 좀 마음에 걸렸는지 왔더니 아빠가 미안해, 아빠 내가 늦게 자서 미안해 이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좀 얘기를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른들은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래 아빠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제 빨리 자자, 용서해 줄게 했는데 알았다고 이제 가더니 한 1-2분 뒤에 다시 오는 거예요. 아빠 근데 용서는 어디 있어?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나이에도 이제 그런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완전 빵 터져가지고 윤서 동생 용서야 막 이러고 그랬던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버럭을 할 때 사실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뭐 그 당시에 비폭력 대화나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사실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희도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지냈는데, 그래도 이제 딱 하나는, 그러니까 아이가 100%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부모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다그치진 말자라는 거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인데, 다는 못하더라도 그냥 당시에도 그냥 그렇게 마음을 깔아앉히면서 이렇게 넘어갔더니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탄생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네. 아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대답 아니에요? 용서는 어디 있어? 우리에게 용서는 어디 있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더 영적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은 철학자고 시인이고 정말 우주고. 시인이라는 표현도 딱 맞아요. 네. 그렇죠. 용서는 어디 있는가? 네. 근데 이렇게 약간 즐겁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앉아서 서로가 힘들어질 때 화내지 않고 아이를 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좀 들더라고요. 요즘 제가 또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거든요. 네. 작가님 댁은 누가 앉아죠? 저희도 그러니까 막내는 아직 1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도 좀 재우기가 수월한데 위에 애들이 안 자려고 하죠. 맞아요. 네. 왜 애들은 안 잘 것 같으세요? 재밌으니까 놀고 싶으니까 그죠? 네.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시간과 나의 맞아요. 체력의 돌봄을 위해서는 아이가 자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열심히 그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비폭력 대화의 방식으로 네. 엄마의 욕구와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점 그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아이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옛날엔 우리도 알았을 텐데 우리도 다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알았을 텐데 지금 다 까먹어서 그 욕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짐작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아이들의 느낌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 느낌에 대한 접근부터 해주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만난 엄마였는데 아이가 2살이에요. 근데 그 2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이가 엄마한테 뭐가 안 돼 그럴 때 애들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엄마가 비폭력 대화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이한테 지금 화가 났어.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면 아이가 막 뭔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다가 뭐 소리 지르려고 하다가 화가 났어. 이렇게만 터치를 해줘도 응 이러면서 내려앉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하고 같이 계실 때 지금 아이의 느낌이 어떤 건지는 어머니나 아버님이 잘 아실 수가 있고 또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의 느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따뜻하게 이해해 주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따뜻하게. 네. 따뜻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슬픈 건지 서운한 건지 화가 난 건지 부모가 알려줄 때 아이는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쪽집게처럼 이렇게 딱 그것만 딱 집어서 네, 정확하게.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잘 모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주면 되는 거죠. 너 지금 슬퍼? 아니거든? 이러면 슬픈 거 아니고 그럼 서운해? 아니거든? 뭐 이러면 화가 났어? 이런 식으로 계속 느낌 그 단어로 같이 아이하고 이렇게 주고받으시면 돼요. 네. 너 왜 그래? 막 왜 그러는 거야? 엄마한테 뭐 반항하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그쵸. 계속 그냥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것만으로도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게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엄마도 비난하지 않고 아빠도 비난하지 않고 아이랑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을 왜 화났어? 이거를 계속 막 뭐 먹으러 갈까? 아니 배 안 고파 그럼 이건 아니구나 딱 체크해놓고 맞아. 본능적으로 진짜 연애할 네, 때는 연결이 됐네요. 네. 내가 뭘 잘못했나 뭐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계속 여러 가지 그 리스트를 작성해놓고 아이들에게도 네. 물어보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게 훨씬 효율적인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이 맞아요. 상황을 정리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더 이렇게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게 더 정말 아이랑 깊은 연결을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될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얘기 나온 김에 네. 이런 잠 안 자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상황극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오늘 특별하게 네. 초대 손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현장 체험의 네. 그 느낌이 몰려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 주인공이 멘토님도 되어서 한번. 안 자려는 아이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 엄마 멘토님께서 제가 안 자려는 안 자는 아이. 아이 네.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면 재우려는 사람은 제가 해볼까요? 네 재우려는 엄마 네, 재우려는 역할. 엄마는 제가 작가님. 해보겠습니다. 한 작가가. 그리고 그 옆에서 가끔 끼어든 아빠 역할로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영아 이제 자야지. 벌써 1시야. 안 졸려. 자기 싫어. 근데 지금 잠을 안 자면 선영이 키도 안 크고 내일 즐거운 어린이집 가는 날인데 못 갈까 봐 엄마 걱정이 돼서.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늦게 자도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늦게 자도 일어날 수 있구나. 잠시만요. 바로 막혔어요. 그래 네가 일어날 수 있구나. 제가 여보. 맨날 듣던 얘기라고. 여보 오늘도 말리면 안 돼. 애한테.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그래. 한두 번 당해. 그 어린이집 버스 놓쳐가지고 우리 맨날 태워다주고 회사 늦고 말이야. 맞아. 잠깐 기다려. 내가 얘기할게. 선영아 지금 안 자면은 늑대가 와서 잡아간대. 아니야. 그래 지금 안 그래. 지금 안 자는 어린이 지금 늑대가 잡아간다고 지금 저기 산 너머에서 넘어오고 있어 지금. 안 그런 거 다 알아.
당신이 얘기했어? 그걸 누가 믿어? 여보,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진짜 들어줄 수가 없나. 옆집 아줌마요. 아유 참. 그 엄마도 아빠도 다 협박하고 애들 말이야. 아, 이거 안 돼. 저희 가끔 쓰거든요. 늑대 이게 저 가끔 통하는데. 저도 가끔 호랑이가 제가 나이 설정을 한 5세 6세로 했거든요. 5세 6세는 안 먹힙니다. 네. 예. 저희 때는 망태 할아버지였는데. 망태 할아버지. 네. 아, 이게. 이렇게 뭐 키 안 커. 뭐 늑대가 이렇게 협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 협박에 훅 이렇게 긴장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계속 어때요? 엄마 아빠의 말이 의심스럽죠. 실제로. 제가 느낀 거는 또 네. 저러는구나 네, 하는 눈빛을 그죠.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그 각본에 넘어갈 줄 알아? 애들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이제 정신 차리시고 어떻게 이 아이랑 연결할까? 이 아이의 마음과 느낌과 욕구랑 연결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이제 다른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어요. 이제. 네. 선영아, 지금 잠이 안 와? 잠 안 와. 나 책 보고 싶고. 자고 싶지 않고 책을 보고 싶구나.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책을 읽고 하면 선영이가 내일 아침에 많이 힘들어할까 봐 엄마 걱정이 되거든. 아니야, 안 힘들 수 있어, 나는. 나는 그래? 안 힘들 수 있어. 힘들지 않게 그럼 지금 안 자고 책 읽고 내일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여보? 선영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도 엄마 아빠는 선영이가 잠을 충분히 자야지 건강할 것 같거든. 선영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좀 걱정되는데 선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나 재워줘.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재워주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이불 속에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해줄 수 있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아빠는 옛날 얘기도 해줄까? 옛날 얘기도 좋아요. 옛날 얘기도 좋아?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같이 토닥토닥 해주면서 옛날 얘기 해줄게. 선영이가 엄마 아빠 말 너무 잘 이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 이래놓고 이제 저희 애들은 한 1시간 반 후에 잤어요. 네. 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평화롭게. 조금 아쉬워요. 네, 지금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지긴 망태 했잖아요. 할아버지 어떠셨어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걱정된다는 말을 해주기는 했는데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게. 그럼 아무래도 이제 네. 반항을 하려는 그게 좀 약간 누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처음보다는 누그러지는데 엄마 아빠 빼 놓으신 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한테 버럭 소리 지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잘하셨는데 자기네 얘기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얘가 왜 안 자고 싶어 하는지를 전혀 예.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네요. 예. 무조건 자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아이들은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계속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여러분은 이제 호기심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자는 게 좋으시지만 애들은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는 것도 막 이렇게 아깝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자는 게 아깝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도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그죠. 예. 그래서 뭔가 그리고 내가 자버리면 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 아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아이를 조금 더 공감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감. 네, 짧게라도 한번 더 시도해 보실까요? 네. 엄마 아빠 잘해주세요. 선영아, 지금 밤이 늦었는데 잠자고 싶지 않은 거야? 안 졸려. 안 졸리고 책 보고 싶어요. 책 보고 싶어. 그러면 왜 이 시간에 책을 보고 싶은 이유는 뭘까? 그거 너무 재밌어. 재밌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재밌어. 책 보고 이렇게 재밌게 밤에 책을 보면 더 재밌고 더 뭔가가 막 생각이 나고 그랬어? 그리고 아직 다 못 봤어요. 계속 못 읽어야지. 봤구나. 끝내야 돼요. 못 자겠어요. 밤에 책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되게 조용하니까 더 잘 익혀요. 조용히 잘 읽히고 이 책에 더 몰입할 수가 있었구나. 네, 동생이 방해 안 해요. 그래. 어우, 선영이 몰입이란 단어도 안 해. 선영이가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는 모습이 엄마 아빠는 더 보기 좋고 대견하고 그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는 선영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거든. 밤에 충분히 자야지 뇌도 더 발달해서 그 다음 날도 더 건강하게 잘 지낼 것 같거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선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이거 끝까지 읽고 자고 싶어요. 끝까지 다 읽고 자고 싶어? 이게 굉장히 긴 책인데 이걸 다 읽고 자면 굉장히 늦게 잘 것 같아. 아니요, 엄마는 다 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싶은 마음은 정말 알겠는데 우리 이 책을 다 읽고 잠을 자면 새벽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 걱정이 되고 또 아빠는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한번 다른 답을 찾아볼까? 이 책을 읽지 않고 재밌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때? 그러면은 내일 이거저거 해주세요. 내일? 그래. 내일은 한번 그때 이거저거. 생각해보자. 근데 이번엔 약간 좀 말린 느낌. 네, 제가 그냥 일부러 이거저거로 뒤를 끊었는데,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제 제 솔루션은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하던 말 제가 그대로 해서 좀 네. 잘 나왔는데 아주 네. 그냥 대본 없어서 잘 나오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책을 그냥 저는 읽어줬어요. 근데 끝까지 그러니까 긴 책일 경우 이제 길게 걸리고 저도 힘든데 그냥 오늘은 그럼 늦었으니까 빨리 엄마가 축약해서 읽어줄게. 짧게 읽어줄게. 네가 궁금하면 끝까지는 보고 자는데 다는 못 읽어. 내가 못 해줘. 왜냐면 나도 피곤하고 졸려. 이제 제 입장도 좀 설명을 하고 저는 그러고 끝까지 그냥 이제 거의 그 뭐 10줄이 있는 책이라면 한 줄로 줄여서 사실 어른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속독하듯이. 예, 보통은 다 그림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끝까지 이제 끝까지 읽어서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 네네. 어떠셨어요? 그래도 양쪽에 아까랑 좀 다르게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훨씬 기분이 안 상하는 것 같은. 아이 네. 입장에서는. 네. 애쓰셨어요, 엄마 아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보 고생했어요. 부부의 힘인가 봐. 네. 맞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해주면 훨씬 덜 힘들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네. 그래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아이를 충분히 들어주고 근데 엄마 아빠가 지금 10분은 이렇게 제안을 하면 좋죠. 10분은 책을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다 보고 싶고 궁금하고 어떻게 할까? 아빠가 빠르게 한번 이야기로 해줄까?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내일 그러면 오늘 5쪽만 읽고 뭐 내일 하면 어떨까? 근데 이제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아이랑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죠. 아이한테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아이 입에서 나오면 제일 좋은데 요 나이 때 아이들은 양쪽의 욕구를 돌보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자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네. 아이들을 잠자리에서 여러 가지 팁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욕구를 좀 얘기해주면 애들이 좀 욕구가 해소가 되면서 네.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런 게 이해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막 불같이 올라와 있다가 그게 조금은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고 네. 엄마도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큰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을 아이하고 습관화시키면 아이가 커나가면서 그 대화를 부모랑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요. 맞아. 예. 투자네요, 투자. 네, 그래서 힘들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이럴 때 이제 같이 육아를 해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 그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육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공유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땅 보러 다닐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만 대화를 해야지. 애들 앞에서 좋은 대화를 나눠서 아이들에게 씨를 많이 심어줘야지. 그게 좋은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투자 얘기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아이고, 조금 걸렸었는데 얘기하고. 네, 오늘 여러 이야기 잠자리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여러 이야기들 나누면서
저는 좀 많이 좀 좋은 팁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그 계속 애들하고 고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한 작가님. 네, 저는 진짜 지금도 연습을 하고 있고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좀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와 더 공감을 많이 해주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아빠랑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전때까지는 저 혼자서 이제 다 그걸 독박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잠 재우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걸 만약에 아빠가 해주면 애들이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엄마 멘토님께서 열연까지 해주시면서 대본에 없는 연기, 즉흥 연기 되게 힘든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즉흥이 아니라 봤던 거. 맨날 겪은 거. 어떠셨어요 오늘?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도 선생님한테 배워가는 부분도 되게 많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비단 뭐 자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커가면서도 자는 거 말고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 되게 많은데 네네. 그런 데에서도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좀 같이. 오늘 너무 얘기가 너무 많은 얘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네. 괜찮을까요? 안 돼요. 네네네. 네. 안 돼요? 안 배웠구나, 나한테.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제 그 이야기 하신 것 중에서 용서, 아까 이제 우리가 재밌게 웃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말은 누구는 잘못했다죠. 잘못한 거를 너는 잘못했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이어서 부모님들이 그 단어를 쓰실 때 조금 생각해 보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고 아이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또 뒤집어 보면 아이들처럼 용서를 많이 해주는 대상도 없어요. 부모들의 맞아요. 실수를 다 이 아이들이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용서라는 말을 자주 쓸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과연 아이가 잘못했고 용서나 사과라는 단어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단어라고 보고요. 또 이제 잠이 없는 작가님처럼 왜 이제 어릴 때도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잠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맞아요. 지난주에 나왔던 김도영 씨도 그 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막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서도 계속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적인 부분이나 체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또 그대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냥 저 가슴에서 막 울림들이 굉장히 큰 말씀이셨어요. 네. 아이들만큼 우리를 용서해주는 존재가 없다는 말도 좀. 근데 용서라는 말을 그러면 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지 않는 대신에 이해라는 말 어떨까요? 이해. 이해할게.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네네. 더 하지는 못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아무튼 이어서. 우리 안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판단이 일어나지 않나 이걸 보시면 되고요. 네. 아이들도 자기 욕구가 그대로 존중받는 게 아니고 뭔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게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죠 어릴 때는. 맞아요. 아이들은. 네. 맞아요. 사실 흔히 쓰는 이런 말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그 프로그램이 계속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다음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뭐 육아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대화에 대한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00 만토크 네이버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대화 만점 꼭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귀가 뚫리고 입이 터지고 마음이 열리는 대화법 만나러 오세요.